안녕하세요. 정경석 총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7월 26일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님의 특강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통일 미래 비전과 우리의 각오입니다. 본 영상은 청소년들이 촬영한 관계로 드문드문 촬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이 모두 촬영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남북청소년 교류연맹은 2016년 12월 14일 남북청소년 중앙연맹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통일 세대들을 위해 이 영상 방영을 허락해 주신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까지 통일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 IKIS 통일포럼 상일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예, 우선 남북 청소년 교류 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 통일 100일장 대회에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또 관계하신 분들 모두 함께 또 축하를 드리고, 우리 정경석 총장님이 잘 준비하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통일 100일장 행사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청소년들 꿈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꿈을 이야기하라 하면 자기 개인의 꿈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닐 때 제 개인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와 대동소이하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커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 되는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방에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항상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악에 자질 있는 분은 나는 커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다.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 개인의 꿈이 클 겁니다. 당연히 개인의 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가졌던 꿈은 저는 커서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서 죄를 이렇게 주는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통일의 꿈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고, 그리고 통일부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아직 통일이 오지는 않았지만 통일부 차관까지 하면서 통일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꿈을 계속 키워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적인 꿈을 더 초월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꿈, 이것을 가진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뭐랄까 개인의 꿈보다도 더 크고 원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국가의 위대한 국가들은 그 청소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하고 다른 나라에 모범되는 국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통일 100일장 대회에 왔는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꿈이 아니라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일의 꿈을 가지고 통일 대결장대에 참석한 데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청소년들의 이런 생각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이 통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좋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0세기의 진반부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태리가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태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은 또 1939년도 독일이나 일본이 한편이었고, 또 한편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한편이 됐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전쟁을 항상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 거기에 대항해서 전쟁을 막았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본의 일제 식민지 35년 6년 동안에 밑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던 미국이나 소련이나 프랑스, 영국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 후에 일본을 분단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은 분단을 되지 않고 그냥 독자적인 국가라 되고,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도 아니고 정말로 평화롭게 살았던 나라를 이상하게 우리가 남북한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1945년에 북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1949년에 세워졌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1948년도에 8월 15일 날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분단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분단되었던, 우리가 보통 분단 국가를 베트남, 예멘, 독일, 중국, 대만, 그리고 남북한 5개 국가를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독일도 동서독이 분리되었는데 1990년에 통일됐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는 중동의 마지막 그 남쪽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 예멘이라는 나라도 1990년에 통일이 되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다. 공산당한테 전쟁이 져서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을 오고 본토를 현재 있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도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언젠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은, 홍콩은 중국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대만은 아직까지 중국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런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예멘,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아직까지 분단 국가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 남았는데, 중국, 대만은 그래도 자유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대만에도 많이 오고, 또 중국의 기업들이 대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사람과 기업과 경제는 사실상 통일된 것 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분단되었죠.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1989년도에 그 당시에 과거 70년대에 독일의 총리를 했던 브란트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소련이 동서독 통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동의를 해줘야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으로 4대 강국이 동서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통일할 수가 없다. 한국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도 아니고 평화로운 나라이고 전혀 통일 안 할 이유가 없다. 남북 간의 통일하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1989년에 11월 9일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지식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에 장벽이 있습니다. 큰 뭐 한 2m 높이의 장벽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동독 사람들. 그래서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란트 수상이 이야기한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때 통일하고 나서 금년에 26년이 지났는데 한국은 아직도 26년 동안 통일을 못하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성인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리를 통일시켜 주겠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서울에 가는 초등학교에 가서 통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50% 손을 들어요. 그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또 50%가 통일을 하지 말자고 50%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왜 학생은 통일을 원하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나라 과거에 통일된 국가 우리도 살기 힘든데 말이지 북한이 너무너무 어렵다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와주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우리한테 득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형태든 통일만 되면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죠. 핵무기를. 여러분 핵무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핵무기는 보통 무기하고 달라요. 전차, 무슨 뭐 고산포, 박격포 이런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터뜨리면 죽습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핵무기를 처음 사용했던 것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일본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개발했던 핵무기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카에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핵무기 위력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핵무기가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고 열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된가 조사를 왔던 그 사람들도 다 핵무기의 피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이 시설들을 다 파괴시킬 수 있고 그 후유증이 몇십 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데 북한이 어려운데 그냥 뭐 통일할 필요 있는데 어려울 때 북한 사람 도와주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분단되면 분단으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자,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들 다 군대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분단돼서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평화로워야 되는데 자꾸 뭐 심심하면 북한에서 도발하지 이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야 한국이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 국제사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도 좋은가? 투자해도 안 좋은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하는 사람들이 분단된 이 자체는 그냥 그런 것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분단을 통해서 비용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분단을 통해서. 그런데 통일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동서독도 통일됐을 때 서독 사람들이 동독의 어려운 동독 주민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동서독이 합쳐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탄생되었습니다. 유럽에 지금 보시면 독일의 그 총리, 여러분들 여성 총리 이름 압니까? 메르켈 총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원래는 서독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과거의 동서독은 자유롭게 동서독으로 왔다 갔다 했고 동독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서독에도 교회가 있었고 동독이 어려우니까 서독교회의 목사님들이 동독을 도와줬고 동독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족하면 동독의 교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내가 동독에 가서 내가 교회를 맡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메르켈이 어려울 때 동독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원래는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크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독에서 컸어요. 그래도 통일되고 나서 독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독일의 대통령만 됐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국가의 독일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 무슨 문제만 터지면 독일 보고 도와달라 해요. 메르켈 총리가 보십시오. 유럽의 많은 사람들 문제 터지면 독일 사람들을 보고 도와도록 합니다. 통일되고 나니까 그만큼 강국이 된 거예요. 분유한 국가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있는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남북한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한국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한국도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단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통일되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결국은 한국의 민족이 너무너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본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베를린을 수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에는 각 그 주마다 대학을 원래 하나밖에 안 두는 전통이 있어요. 유럽에는. 우리는 서울만 해도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은 전통적으로 대학을 각 주마다 하나 해서 가장 좋은 대학을 만듭니다. 근데 독일에도 주마다 대학들이 하나 있었는데 베를린에 원래 동독 쪽에 훔볼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동독이었던 대학도 그대로 두고 또 서독 대학을 그대로 두자 해서 이 베를린 대학을 베를린 자유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베를린은 대학이 두 개는 거의 통일이 되던 해에 태어났더라. 통일이 되기 전에 태어났더라. 그래서 자기는 클 때 동서독이 분단된 데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신들 동서독이 통일됐는데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통일인데 뭐가 좋았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단된 데 대한 대응이 없지. 왜냐면 그때부터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단은 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똥잔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동서독이 통일되니까 나는 여자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연애하기가 좋더라 이런 얘기죠.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소리냐? 통일되는데도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했더니 자기 가족 사연을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서독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동독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도 동독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두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깊은 관계까지 갔는데 결국은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인 서독 사람은 서독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동독으로 돌아간 거예요. 결혼을 못한 거죠. 그래 마음에 한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서독은 자유롭게 교류가 그 당시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독 사람이 동독 가서 살 수도 있었고 동독 사람이 서독 가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서독은 통일되기 이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동도에 가서 자기 어머니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혼하려고 동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기가 동독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크면서 얘기 들은 거예요. 그 얘기지만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남북간이 분단됐지만 남북간에는 남쪽 사람이 북한 사람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 소소한 이런 많은 일들이 분단을 통해서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할아버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과거에 북한 땅에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손을 들어보라 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은 지금 분단이 되니까 고향을 가고 싶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단에 대한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우리는 그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죠.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을 초기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지금 북한 사람들도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과 나서 일을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 많이 든다고 통일하지 말자 하는 이런 얘기는 이제는 머릿속에서 떨어내야 된다. 특히 통일 100일장에 수상을 받았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은 돈 때문에 통일하지 말자 이런 생각 꿈에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100일장에 수상한 그 기분으로 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보시면
통일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의 1인당 GNP를 2014년에 보면 우리 1인당 GNP가 28,000불입니다. 독일이 한번 보십시오. 통일되고 나서 46,000불이에요. 미국이 55,000불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가 나라를 까먹었는데 1인당 GNP가 가장 많은 나라가 8만 불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2만 불 된 지가 한 10년이 더 됐습니다. 지금 3만 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3만 불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통일되면 3만 불, 4만 불, 5만 불까지 넘어갈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사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도 그래도 아주 부지런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북한이 통일된 북한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경제 성장이 10% 20% 중국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보십시오. 현재 홍영표 통일부 장관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강대국 순수함 8개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박사는 현재 통일연구원의 박사인데 이분은 통일되면은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그 정도 높은 수준 우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있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GNP 2만 불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됩니다. 거기다가 인구조차 이제 통일되면 더 많아지면 한 7,500만 명 될 거예요. 7,500만 명 되면 더 힘이 세지죠. 근데 우리 주변의 국가들 힘센 나라들 대부분 최소한 1억 정도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어요. 나라가 힘이 세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한 8,100만 명입니다. 영국이 한 6,100만 명입니다. 이태리가 6,100만 명. 대충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 되면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북한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북한 같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저 장벽들을 동독사람이 막 무너뜨리고 브란덴부르크라는 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면 저 개선문 같은 저기 와서 이렇게 깃대를 들고 하는 그 브란덴부르크 저 문이 동독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동독 사람들이 담벼락에 올라가지고 지금 막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양 동독과 서독에 통일하자고 서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왼쪽 그림은 형편없죠. 오른쪽 집은 깨끗하죠. 지금 동독 지역입니다. 원래 과거에 동독 지역에 건물이 왼편 있는 저 건물처럼 형편없었어요. 근데 동서독이 대학도 이렇게 만들고 도로도 놓고 그럼 남북한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는 통일을 20년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겁니다. 오른쪽이 동독 지역이었는데 저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되면은 동서독처럼 똑같이 된다고 독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통일되면은 남쪽은 현재 군인이 한 6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북한은 우리보다 2명 하는 120만 명이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고등학교를 나오면 바로 군에 가서 10년간 군대 생활합니다. 요즘 북한에도 군인들이 적으니까 여성들도 군대에 차출해 데려가요. 그리고 북한에 12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가요. 그건 10년 동안 하고. 우리는 2년 채 못하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60만 명, 180만 명의 군인이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연구 보고서에 하면 통일된 군인은 한 40만 명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120만 명과 60만, 180만 명 아니면 클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남북 간 공이 이렇게 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독이 통일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동서독이 통일하기 전에 서독 군인이 49만 명이었습니다. 동독 군인이 17만 명이었습니다. 동독 군인이 적은 이유는 그 당시에 소련 군인들이 동독에 한 40만 명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어떻게 생각하면 57만 원을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통일되면 저 길림성하는 북한과 경계가 붙어 있고 러시아와 경계가 붙어 있는 그 땅까지 과거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그 땅은 우리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땅이 자꾸 줄어들다가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왼편에는 인천, 강화도, 오른편에는 지금 고성 그렇게 많이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으로 가려고 해도 땅을 밟고 갈 수가 없어요. 땅을 밟고. 왜냐면 북한이 딱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나라를 띄울 수 있어요. 수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수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출하려면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배에다가 화물을 싣든지 비행기에다 싣든지 하는데 비행기 얼마나 싣겠습니까? 그럼 결국 배로 실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신 대로 저기 부산이나 인천 비용도 거의 반으로 줄어요. 백값보다는 철도량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산업을 우리가 수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과 통일해서 철로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막혀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 불란속에 가더라. 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도를 타고 한 3박 4일을 러시아 가서 힘들게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갈 때는 비행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철도가 지금 철로에 안 돼가지고 뭐 책도 보고 요즘 우리나라 KTX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KTX 타면 여러분들 보면 뭐라 하나 화면에 연합뉴스도 나오고 다 나와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갈 수밖에 없어요. 통일이 되면은 북한 땅을 거쳐서 철도로 해서 유럽으로 가면 시간만 적고 비용도 적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남북 간에는 여러분들 아마 지리 시간, 자연 시간에 배웠겠지만 구조적으로 남쪽은 농토가 많은 지역이고 북한은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쪽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지하 자원.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하 자원을 원자발전을 우라늄을 가지고 우라늄 발전소를 돌리는 원자발전을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수입해야 됩니다. 수입하지 않고 북한은 이 지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도록.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대송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한 3년간 대송단의 책임자로 대송단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있었습니다. 같이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 남쪽에서 일하는 기업들을 도와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정말 북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손재주가 참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손재주 좋고 뭐 이렇게 조형물을 많이 보셨죠 집에서. 9988 크게 9988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9988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공부하고 이런 것이 나이 들어서 취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중소기업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했으면 대기업도 가기도 하고 공무원도 가기도 하고 뭐 교수도 다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선 첫 번째 힘들고 두 번째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해서 음악의 지금 물건을 잘 만들고 있어요. 유럽 프로인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일이 북한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통일되면은 북한 땅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도 놔줘야 되고, 공항도 해야 되고, 부두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나게 할 말이에요. 그럼 남쪽에 특히 공대에 가서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나온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하는 데서 지금 막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지금은 축구가 경쟁해서 과거에 한국이 전 세계에 건설을 잡았지만 이제는 중국 사람은 우리가 했던 걸 지금 박상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건설을. 통일되면 우리 건설하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서 할 일이
어마어마한 동서독 통일됐을 때 동독에 서독에 많은 건설하는 사람들이 동도에 가서 도로도 다시 놓고 건물도 다시 짓고 부두도 다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것이 또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서독에 통일됐을 때, 동서독에 통일되기 이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분단이 됐기 때문에 서독에 관광을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다른 쪽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니까 유럽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관광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왜? 동서독을 합쳐서 보니까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서독보다는 동독 지역에 문화지역, 성당, 학교, 볼거리가 너무 많고 독일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게테입니다. 게테 들어보셨죠? 독일시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 게테 색깔을 가보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독일 통일되면 관광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연구에 하면 적어도 3배 이상 외국의 관광객이 지금 한 1200만 명입니다만 지금 금년 한 1300만 명 됐을 거예요. 3600만 명이 온다. 그리고 관광 수입도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지금 129억 달러인데 앞으로 한 418억 달러 외국 사람들이 남북한에서 사용한다. 우리한테 통일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말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항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처음에 한국을 잘 안 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남북한에 분단돼서 꼭 전쟁이 일어날 거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못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한국 가보니까 너무너무 활력이 차는 거야. 먹을거리도 많고 24시간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살 것도 많고. 그래서 외국의 외교관들 중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한국에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봐야 되죠. 제가 옛날에 동유럽에 지금은 그 공산권 시절인데 제가 나보고 당신 베트남에서 왔다고 이런 이야기해요. 제가 뭐 베트남 사람인지 생긴지 모르겠지만 나보고 베트남에서 왔냐고 해요.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 I'm Korean 이렇게 했더니 North Korea 이렇게 하더라고. 너 South Kore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88 서울 올림픽 하다.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미국, 일본, 뭐 유럽 가면 10시 되면 불이 컴컴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녁에 가면 11시 되면 뭘 사먹을 때도 없어요. 문이 닫혀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9시, 10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통일백약장에서 어떤 이유로 각자가 통일백약장을 응모한 이유가 다르겠지만 개인의 꿈이 아니라 나라의 꿈, 나라의 꿈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통일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백일장에 응모했으라고 봅니다. 그 꿈을 오늘 백일장 쓰고 나서 그만다 이렇게 하면 절대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분단된 상태로 좀 도와주고 통일하지 말자. 그렇게 5천만 우리 국민들 그냥 정말 통일 안 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야 통일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 통일해보자 하고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여러분이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탐명사가 된다고 꿈을 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야 이럴 일을 하느냐. 나는 통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그걸 꿈을 보니까 목표가 그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는 그 펜트고시 공부를 했어요. 펜트고시를 정말 밤새 가서 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됐고 또 제가 통일부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야 남북한이 통일도 안 될 텐데 왜 그거 통일부 같은 데 가느냐. 그 당시에는 통일부가 국토 통일을 해서 연구만 부서였어요. 그때는 저기 남산에 지금은 수리 초등학교인데 그때 미리라 국내라고 했습니다. 미리라 국내라고 옆에 국토 통일이 있었어요. 그 가보니까 뭐 남산 밑에 조그만 건물에다가 말이지 보니까 뭐 정부 거치도 않고 말이지 뭐 책만 보고 이런 부서더라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왜 국토 통일을 가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뭐 요즘 같은 행정자치국 그 당시 내부부에 그런 데 가든지 뭐 국세청에 가든지 힘센 데 가래요. 그래야 공무원이 힘도 쓰고 해요. 나는 통일에 대한 예술가에 보면 동서독을 통일해서 세계 메디케어 총회처럼 모든 국가가 메디케어 총회를 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못 봅니다. 국민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자, 나는 운동을 하겠다. 그럼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영역에 하면서 통일의 꿈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통일 꿈을 가지면 통일의 도움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도 홍보대사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가수들. 그럼 통일 홍보대사가 되어서 국제사에 가서 자기 노래도 부르면서 통일도 불러주고 말이에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통일의 꿈을 꾼다고 해서 통일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 통일부에 가겠다. 그 생각이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능력 있는 자질대로 꿈을 하세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의사 하세요. 의사가 나서 통일될 때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제가 요즘 의사님들하고 지금 많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을 보건으로 도와주는 그 단체를 하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의사님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다 가졌어요. 그렇게 가지면서도 통일의 꿈을 항상 가지고 그럼 내가 시인이 되면 통일이 시인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소설을 쓰면 통일에 관한 소설을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영화 배우가 되면 통일에 대한 작품을 하면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은 자기의 개인의 꿈과 통일의 꿈을 함께 가져서 여러분들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결국 저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결국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 국민의 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도전하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야 오늘 내일 시험 치는데 잠 오잖아요. 잠하고 아예 모르겠다 뭐 시험 잠. 자버리잖아. 그러면 성적이 좋게 나올 일 없어요. 그런데 정신 쫙 차려가지고 1시간 더 공부하자. 1시간 공부한 만큼 그 다음에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도전 정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잠깐 순간의 그 도전 정신, 잠깐 순간에 인내하는 정신, 잠깐 순간에 내가 참아내는 이 정신으로 가지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홀대고 잠깐 참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뭐 적당히 지내지 뭐. 이런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힘들 때 좀 더 참아내자. 국민들이 좀 더 뭉치자. 그럴 때 그 나라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는 성공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말로만. 말로 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일을 다 못하겠습니다. 실력이 실력. 여러분들 성공하려면 꿈도 가져야 되지만 도전 정신도 가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그러니까 실력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에 실력을 계속 축적해야 돼요. 그래야 그 꿈과 도전과 실력을 해서 결국은 꿈이 바라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백일장에 수상을 받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그 꿈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그 꿈을 계속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개인의 꿈도 가지면서 여러분 통일백일장 썼던 이 통일 꿈도 계속 가져가지고 어느 날 제가 자유베를린 대학에 갔을 때 그 젊은 학생이 그 통일대원은 뭐가 좋으냐 했을 때 나는 연애를 잘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한번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통일대원 나는 통일되니까 정말로 북한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겠네. 북한 청년하고 할 수 있겠네. 북한 친구들하고 축구 시합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를 자유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세대에 지금 어떤 성인 세대에 통일을 시켜주고 여러분들 좋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통일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송영호 전 사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